정선의 하얀 겨울 아침, 하늘에서는 끊임없이 눈이 내리고 있었다. 마을 전체가 고요한 흰 장막에 휩싸여 있는 가운데 하늘만큼이나 파란 눈을 가진 시베리안 허스키 민준이 깊은 숲속을 조심스럽게 걸어가고 있었다. 따뜻한 집을 뒤로 한 채 그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발걸음을 옮겼다. 눈 위에 찍히는 발자국 소리만이 고요함을 깨뜨렸다. 민준의 예민한 후각이 그를 숨겨진 작은 공터로 인도했다. 그곳에서 마주한 광경에 그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상처 입은 늑대 한 마리와 그 곁에서 떨고 있는 3마리의 새끼들이 있었다. 늑대는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 무거운 숨을 내쉬고 있었고, 새끼들은 추위에 떨며 작은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가장 작은 새끼는 위협적인 으르렁거림을 시도했지만 그저 자신의 연약함만을 드러낼 뿐이었다. 민준은 늑대의 지친 눈빛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서 야생의 본능을 넘어선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말없는 도움의 요청이었다. 민준은 망설임 없이 폭설을 뚫고 마을로 달려갔다. 그의 주인인 지호에게 알리기 위해서였다. 정선 마을은 여느 때와 같이 고요한 겨울날을 보내고 있었다. 주민들은 혹한을 피해 따뜻한 집 안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자연과의 특별한 교감으로 유명한 젊은 농부 지호는 민준의 절박한 짖음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다. 애완견의 급박한 행동을 눈치챈 그는 칼날 같은 바람을 뚫고 민준을 따라 나섰다. 숲속 걸음은 쉽지 않았지만 지호는 민준을 믿었다. 민준은 자주 뒤돌아보며 주인이 잘 따라오는지 확인했다. 마침내 그들이 도착한 공터에서 지호는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했다. 늑대를 돕는 것이 위험하고 마을 사람들의 분노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이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다. 조심스럽게 가져온 담요로 늑대를 감싸고 재킷 속에 새끼들을 넣어 따뜻하게 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호는 자신의 결정이 가져올 파장을 예감했다. 특히 변화를 싫어하는 대현의 반응이 걱정되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이 만남이 단순한 구조를 넘어서 마을 전체의 운명을 바꿀 큰 사건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눈이 계속해서 내리는 가운데 지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의 품에 안긴 늑대들의 온기가 그의 가슴을 데웠고 민준은 충실하게 그의 곁을 지켰다.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울음소리가 이 겨울날의 고요를 깨뜨렸다. 무언가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리고 아무도 준비되지 않은 무언가가. 지호의 오두막에 도착하자마자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되었다. 낯선 늑대 가족의 존재는 순식간에 마을 전체에 퍼졌고 특히 대현의 귀에 들어갔다. 엄격하고 보수적인 마을 지도자인 대현은 즉시 지호의 집으로 향했다. 그동안 지호는 늑대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치료하고 있었다. 상처를 씻어내는 과정에서 그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늑대의 몸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새겨진 흉터들이 있었고 이는 자연스러운 상처로 보이지 않았다. 더욱 놀라운 것은 늑대의 목에서 발견된 희미한 목줄 자국이었다. 민준은 늑대 가족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그의 행동은 마치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난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특히 새끼들과 장난치며 노는 모습은 그가 단순한 개가 아닌 무언가 특별한 존재임을 암시했다. 지호는 민준이 늑대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현이 문을 두드렸을 때 지호는 이미 예상했던 대립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호야, 내가 미쳤구나. 늑대를 마을로 데려오다니. 대현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이건 우리 마을의 안정과 직결된 문제야. 저 짐승들은 당장 내보내야 해. 하지만 지호는 단호했다. 대현 어르신, 이 늑대들은 누군가의 실험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몸의 흉터들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들을 내쫓는다면 그건 또 다른 잔혹한 행위가 될 거예요. 그의 말에 대여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때 수민이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왔다. 마을의 젊은 약초 전문가인 그녀는 늑대의 상처를 보자마자 특별한 치료법을 제안했다. 이런 상처 패턴, 전에 어딘가서 본 적이 있어요. 수민의 말에 지호와 대여는 동시에 그녀를 바라보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숲속에서는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왔다. 민준의 귀가 쫑긋 서더니 창 밖을 향해 낮은 으르렁거림을 내기 시작했다. 지호는 창밖을 살폈고 눈 위에 찍힌 거대한 발자국들을 발견했다. 그것은 분명 늑대의 것보다 훨씬 컸다. 수민은 할머니에게서 전해 들은 오래된 이야기를 떠올렸다. 우리 마을에는 전설이 있어요. 오래전 인간과 늑대가 맺은 계약에 관한.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멀리서 들려온 깊은 울음소리가 모두를 긴장시켰다. 그것은 분명 늑대의 울음이었지만 어딘가 다른 점이 있었다. 대여는 마지못해 이틀의 시간을 주었다. 이틀 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마을 회의를 소집하겠다. 그의 말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다.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다. 수민과 함께라면 이 미스터리를 풀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다. 동이 트기도 전 수민은 할머니가 남긴 오래된 일기장을 들고 지호의 오두막을 찾았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마을은 새하얀 새벽의 고요 속에 잠겨 있었다. 할머니가 남기신 기록들이에요. 50년 전 이 마을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적혀 있어요. 일기장을 펼치자 바래진 글씨들이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정선마을은 한때 인간과 늑대가 공존하던 특별한 곳이었다. 늑대들은 마을을 지키는 수호자였고 특히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어느 날 도시에서 온 연구진들이 나타났다. 수민이 일기를 읽어내려가는 동안 민주는 갑자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창가로 달려가 밖을 응시했다. 지호가 따라가 보니 눈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무언가가 보였다. 그들은 즉시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섰다. 숲으로 들어가면서 지호와 수민은 나무들에 새겨진 특이한 표식들을 발견했다. 그것은 마치 지도처럼 보였다. 민주는 마치 이 길을 알고 있다는 듯이 앞장서서 걸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눈으로 뒤덮인 작은 동굴이었다. 동굴 안에서 그들은 충격적인 발견을 했다. 오래된 연구 장비들과 함께 벽에는 수많은 기록들이 남아 있었다. 늑대들의 사진, 실험 기록표,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민준의 할아버지 뻘 되는 개의 사진이었다. 그 개 역시 민준처럼 파란 눈을 가지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수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연구진들은 늑대와 개의 특별한 유전자를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극한의 추위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능력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지호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반려견은 이제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보였다. 갑자기 동굴 밖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 가깝고 선명했다. 민준의 털이 곤두섰다. 수민은 할머니의 일기를 다시 펼쳤다. 여기 보세요. 실험은 통제를 벗어났고 일부 늑대들은 예상치 못한 변화를 겪었대요. 그들은 보통의 늑대보다 훨씬 컸고 더 지능적이었답니다. 지호의 오두막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눈 속에서 여러 쌍의 눈빛을 발견했다. 늑대 무리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은 공격하지 않았다. 대신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그들을 따라왔다. 마치 무언가를 전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오두막에 도착하자 지호가 구조한 늑대가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였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고
상처도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고 있었다. 수미는 할머니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다. 실험은 중단되었지만 그들이 만들어낸 것은 여전히 이 숲 어딘가에 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그들이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대연은 긴급 마을 회의를 소집했다. 마을 회관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고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다. 지호와 수미는 자신들이 발견한 것을 공개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때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다. 제가 이 이야기의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연로한 주민인 윤할머니가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50년 전, 저는 그 연구소에서 일했습니다. 청소부로요. 회의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윤할머니는 과거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연구소는 표면적으로는 기상 관측소였지만 실제로는 극한 환경 적응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들은 늑대와 개의 DNA를 연구하며 혹한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새로운 종을 만들고자 했다. 하지만 실험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그들이 만든 늑대들은 너무나 특별했어요. 평범한 늑대보다 훨씬 컸고 지능도 높았죠.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그들이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윤할머니의 말에 지호는 민준을 떠올렸다. 그의 반려견이 보여준 특별한 행동들이 이제야 이해되기 시작했다. 수민이 할머니의 일기장을 꺼내들었다. 할머니, 이 일기장의 주인이 바로 연구소의 수의사였던 제 외할머니셨죠. 윤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일기장을 바라보았다. 맞아요. 그분은 실험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연구 기록을 숨기려 했어요. 하지만 그때 밖에서 들려온 늑대의 울음소리가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것은 지호가 구조한 늑대의 것이 아니었다. 더 깊고 더 강력한 울음소리였다. 민준이 창가로 달려가 밖을 주시했다. 그의 행동은 평소와 달리 매우 긴장된 모습이었다. 대연은 이 모든 상황을 믿기 힘들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마을에 온 이 늑대는 윤할머니가 말을 이었다. 그녀는 원래 실험체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도망쳤죠. 그리고 지금 그녀의 새끼들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갑자기 마을 전체에 정전이 발생했다. 창밖으로는 거대한 그림자들이 눈속을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지호는 즉시 자신의 오두막으로 달려갔다. 구조한 늑대와 새끼들이 걱정되었다. 수민과 민준이 그를 따랐다. 오두막에 도착한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구조한 늑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의 크기는 이전보다 훨씬 커져 있었고 눈빛은 더욱 지적이었다. 새끼들도 빠른 속도로 변화를 겪고 있었다. 밖에서는 더 많은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정전된 마을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지호의 오두막 안에서 변화된 늑대는 창문 너머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새끼들은 이제 놀라울 정도로 성장해 있었고 그들의 눈에서는 이상한 푸른 빛이 났다. 민주는 그들 곁에 서서 마치 오래된 가족을 만난 것처럼 평온해 보였다. 수미는 할머니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펼쳤다. 희미한 촛불 아래서 그녀는 충격적인 구절을 발견했다. 실험의 진짜 목적은 단순한 생존 능력이 아니었다. 그들은 인간과 늑대 사이의 고대의 유대를 복원하려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언가가 깨어났다. 밖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다. 창문을 통해 그들은 거대한 늑대들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의 눈에서도 같은 푸른 빛이 났다. 지호가 구조한 늑대는 갑자기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낼 준비가 된 것 같다. 잠깐만요. 윤할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오두막에 들어왔다. 제가 그때 못다 한 이야기가 있어요. 실험실에서 일어난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어요. 연구진들이 깨운 것은 이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늑대 수호신의 힘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힘이 다시 깨어나고 있어요. 그때 대연이 마을 주민들과 함께 오두막으로 몰려왔다. 그들은 횃불을 들고 있었고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대연이 소리쳤다. 저 괴물들을 당장 처리해야. 하지만 그의 말은 미처 끝나지 못했다. 지호가 구조한 늑대가 갑자기 놀라운 변화를 보였다. 그녀의 몸에서 푸른 빛이 퍼져나갔고 그 순간 모든 늑대들이 일제히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다. 민준도 함께 울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노래처럼 들렸다. 눈보라가 갑자기 거세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눈보라는 마을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보호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수미는 할머니의 일기장에서 본 그림을 기억해냈다. 그것은 늑대들이 눈보라를 다스려 마을을 보호한다는 전설을 담은 것이었다. 이제 알겠어요. 수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들은 우리를 해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들은 돌아온 거예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지호가 구조한 늑대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모습은 위협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위험 있고 고귀해 보였다. 대연은 횃불을 내렸다. 그의 눈에서 공포가 사라지고 대신 깨달음이 어렸다. 마을 주민들도 하나둘씩 무기를 내려놓기 시작했다. 그들은 모두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이 위협이 아닌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가 돌아오는 순간이라는 것을. 눈보라가 잦아들면서 발빛이 구름 사이로 스며들었다. 지호가 구조한 늑대와 그녀의 새끼들은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었다. 그들의 푸른 눈에서 나오는 빛은 마을 전체를 은은하게 비추었고 그 빛은 마치 오래된 기억을 깨우는 것 같았다. 윤할머니가 천천히 앞으로 나섰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기억해냈어요. 50년 전 연구진들은 실험을 통해 무언가를 만들어내려 했지만 사실 그들은 이미 존재하던 것을 깨운 거였어요. 이 늑대들은 우리의 수호자들이었던 거예요. 수민이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소리내어 읽었다. 늑대들은 인간의 과학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이 땅의 영혼이며 우리의 오래된 동반자다. 우리가 한 일은 단지 그들을 깨운 것뿐이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민준이 갑자기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몸에서도 같은 푸른 빛이 나기 시작했다. 지호는 그제야 이해했다. 자신의 반려견은 늘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민준의 조상들은 늑대와 인간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도록 선택받은 존재들이었다. 거대한 늑대들이 하나둘씩 마을 안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빛에서는 적대감이 아닌 보호와 연대의 의지가 느껴졌다. 대연은 자신의 완고함을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우리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윤할머니가 말했다. 가장 추운 겨울이 찾아올 때 늑대 수호신이 돌아와 우리를 지켜준다는.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늑대들이 일제히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고 그 순간 눈보라가 마을을 부드럽게 감쌌다. 봄이 왔을 때 정선 마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늑대들은 마을 주변의 숲에 자리를 잡았고 때때로 마을을 찾아와 인사를 했다. 특히 지호가 구조했던 늑대와 그녀의 새끼들은 자주 마을을 방문했다. 민주는 그들과 함께 뛰어놀며 인간과 늑대 사이의 다리 역할을 계속했다.
수미는 할머니의 일기장을 바탕으로 마을의 역사를 새로 쓰기 시작했다. 대연은 가장 열성적인 지지자가 되어 늑대들과의 공존을 위한 새로운 규칙들을 만드는 데 앞장섰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겨울이 두렵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강력한 수호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호는 종종 오두막 앞벤치에 앉아 민중과 함께 석양을 바라보곤 했다. 숲에서 들려오는 늑대들의 울음소리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안도감을 가져다 주었다. 그는 이제 이해했다. 때로는 가장 큰 두려움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진실이 드러난다는 것을. 눈이 내리는 어느 겨울밤, 푸른 눈을 가진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다시 한번 마을을 감쌌다. 그것은 더 이상 경고나 위협이 아닌 오래된 약속의 확인이었다. 인간과 늑대가 다시 하나가 된 새로운 시작의 노래였다. 이야기의 끝. 여러분, 정선마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자연과의 공존, 그리고 두려움 너머의 진실을 보는 용기에 대해 가르쳐줍니다.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